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일 정도로 이 당뇨병 아주 대표적이면서 흔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조사 결과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 중에서는 당뇨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닥터 토닥에서는 당뇨병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줄 내과 전문의 이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 당뇨하면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주시겠어요? 당뇨병이란 그 말 자체로 고혈당 상태에서 소변에 당이 나오는 질환입니다. 그 혈당은 높은데 세포에서 조직에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작용이 세포에서 작용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질환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사질환으로 당뇨병이 꼽히는 겁니다. 방금 대사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당뇨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그 비만 때문에 따라오는 질환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만 때문에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그래서 정상인보다 오히려 혈중의 인슐린 농도는 높아요. 높은데도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고혈당, 당뇨 증상이 나오는 이형당뇨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지질대사 이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혈관 노후가 되고 동맥경화 오고 또 미세혈관 장애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콩팥질환 또는 순환기 질환, 심장병이요. 또는 뇌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중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인슐린이라는 단어 굉장히 당뇨하고 많이 이렇게 좀 그 나오는 얘기인데 키워드입니다. 그게. 당뇨 질환의 정확하게 키워드. 어떤 뜻인가요? 예, 그 당을 조절하고 작용을 하게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그 췌장이라는 우리 장기가 있어요. 거기서 분비되는데 혈당이 한 70mg% 이상 되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후에 이제 분비된다고 봐야죠.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 혈중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요. 인슐린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세포 안에서도 여러 가지 효소들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잠자고 있는 효소를 깨워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뇨인가 하고 의심해 볼 만한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드세요. 허기가 져요. 당이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은 계속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이 마시고 입이 마르고 소변을 많이 보고 단백질 대사에도 이상이 와서 이 근육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몸이 마르게 되고 또 애들 같으면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몸에 이제 다장기 기능이 떨어지죠. 네. 오늘 굉장히 그 선생님께서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진철받고 있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런가요? 네, 좀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시간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오늘은 보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이는 방송 댄스에 심취해 계신 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신나게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없는 질환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5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일단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산뜻한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신. 네, 왜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방송으로 봤는데 네.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되고 거의 평생 질환을 안고 가야 되는 병. 함께 같이 가는 아, 병. 방송에서 보셨어요? 네, 저희 시아버님께서 당뇨병을 앓으셨는데 네네네. 네, 계속 그 완치가 안 되셨고 네. 계속 지금은 돌아가셨죠.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이 유일하게 혼자 남으셨는데 네. 당뇨병은 완치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신 거죠? 네, 네.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비만으로 오는 당뇨병 있죠? 네네. 비만이 해소가 되면 당뇨약을 줄이거나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정말 잘하시네요. 파이팅! 네. 파이팅! 자, 네. 네, 하세요. 계속 또 한 가지요. 저희가요. 이번에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거기서 에어로빅 부분에서 저희 선수 5명이 가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우와, 전국 3위요? 네. 우와.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출전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우리 그분들의 한번 공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당뇨병은 완치가 없는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O입니다.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완치라기보다는 평생 가지고 살면서 조절하는 병이죠. 사실 이제껏 우리가 봐왔던 대부분의 토닥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질환들이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있죠. 네. 첫째, 좋은 생활 습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많지 않은 음식을 좀 드시면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비만이 당뇨의 아주 가장 원인이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식이요법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는 충분한 수면을 한다든가 술, 담배 같은 것도 안 하셔야 되겠죠. 스트레스도 좀 적은 즐겁게 사시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저혈당이 더 무서운 거죠. 그 뇌세포 같은 신경세포들은 당 외에는 에너지를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혈당, 피 속에 있는 당을 바로 끌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저혈당이 돼버리면 신경세포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쇼크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의식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질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 당뇨가 무서운 게 네. 합병증이잖아요. 네. 뭐 어떠한 합병증들이 있나요? 고혈당으로 계속 있으면 혈관이 변성이 와요. 근데 우리 몸에 쭉 깔려있는 혈관들이 변성이 오는 거, 그것이 이제 큰 혈관, 미세혈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거 오고, 그래서 고혈압 오고, 또는 이제 미세혈관에서 대표적인 거에 이제 신장, 그 만성 콩팥 질환 생기고, 또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요. 그런 거 와서 심근경색 이런 거 올 수, 허혈성 심장 질환, 또는 뇌경색 뭐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 그 망막의 이상이 초래돼 가지고 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발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하지 절단을 한다든가 이런 일도 외상 다음으로 원인이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 이상도 와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암처럼 당뇨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한쪽으로 다 몰리셨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그 식단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해가지고 규칙적인 식사, 그다음에 관리, 운동 네.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송 때서 하시고 난 후에 몸의 변화라든가 뭐 생활의 변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기분이 활동을 산뜻해지고 네. 아이도 없고 남들도 없고 그 시간. 이렇게 누굴 만나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오늘 이분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계속 이어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분이 기다리니까 감사합니다. 네.
왜 치료가 초기에 발견하면 쉽다고 생각을 하셨죠? 수액이 발견하면 아무래도 위험성을 느끼니까 자기 식단 조절할 수 있고 아. 운동을 또 할 수 병행하면서 수액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뭔가 자기 관리를 할 네. 수 있다 스스로. 네. 그러면 대회 때 하셨던 거 말고라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동작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수. 암처럼 당뇨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맞습니다. 초기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45세가 넘으면 네.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스크린 테스트라고 공복시 혈당이라든가 당화 혈색소 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하거나 가족력에 당뇨가 있다든가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 하신다든가 이렇게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요. 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좀 가장 중요한 것들 3가지 정도만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당뇨 예방을 하려면은 비만하지 않도록 정상 체중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 좋은 생활 습관. 식습관. 예, 네. 식습관. 예. 알지만 항상 어려운. 그렇죠.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아, 네. 당뇨에도 좋고요. 입맛도 돋아주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제가 우주 최강 미녀와 함께 만들어 보고 왔습니다. 네, 누군가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과 건강한 요리사와 건강히 함께 만드는 뽕잎 비빔밥. 아, 우정 씨, 스튜디오에 그냥 계시 왜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저 건강에 따라온 거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서 고소한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또 제가 먹는데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봤습니다. 아, 제가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과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쫓아오시면 어떡해요, 진짜. 주세요.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뽕잎 비빔밥 소개할게요. 사이좋게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선생님을 봐서 사이좋게 뽕잎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부터 꺼내. 양파요? 네. 자, 채로 한번 썰어주실래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뽕잎. 그렇죠. 네.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네. 뽕잎의 효능이 어떻게 돼요? 있죠.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네. 이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돼서 혈액 속에 그 흡수가 잘 돼요. 네.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뽕잎에는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당치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럼 당뇨 환자분들에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하고 예, 아주 좋은 재료죠. 이거를 꼭 짜서 네, 이렇게 꼭 짜서. 이제 뽕잎은 네. 마른 나물에서의 독특한 냄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양념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도 금방 썰었던 마늘하고 파마늘을 거기다 다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국간장으로 간을 하시게 되는데요. 진간장으로 하게 되면 네. 좀 국간장이 돼서 염도는 낮지만 당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특히나 당뇨 환자를 위해서는 최대한 그 설탕이 좀 적게 들어간 간장을 쓰시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국간장을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한 작은술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깨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오늘. 우유를 넣어주세요. 네. 네. 치즈 좋아하시죠? 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치즈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치즈를 만든다고요? 네. 뭐 2, 3분 안에 뚝딱 진짜요? 만들어지는 치즈.
특히나 또 당뇨 환자를 위해서 네. 비빔밥에 치즈를 넣는 이유는 중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단백질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유가 끓어오르죠? 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식초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천천히 저어주세요. 자, 식초요? 식초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요? 네. 조금씩 해서 천천히 엉겨 붙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유가 이렇게 엉기기 시작할 때는 천천히 한 바퀴 돌리고 3번 쉬고 한 바퀴 돌리고 3번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잘게 잘라지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식초는 휘발되고 또 우유 단백질은 단단하게 응고가 될 수 있도록 잠깐 1분 정도만 이제 젖지 않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하고 식초하고 만나면 왜 이렇게 응고가 되는 거예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카제인이 레닌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 이걸 이용해서 치즈를 만드는데 가정에서는 그것을 구입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산성 성분이 바로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초 또는 레몬즙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일단 한번 부어보세요. 네, 여기다가 체에다가 네, 좋아요. 저는 네. 치즈라고 하면 네.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집에서 해먹기도 좋겠어요. 네. 장인이 아니어도 시아버지도 흔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굳혀주게 되면 두부처럼 형성이 되고 얘는 다른 치즈에 비해서 열이 강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된장찌개 같은데 두부 대신에 송송송 썰어서 네, 그렇게 하셔도 얘 형태가 부스러지지 않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전혀 짜지 않고요. 고소함이 고소함. 배가 된 느낌이고. 양파부터 볶아주시되 소금은 조금씩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 다양한 채소들이 다 각각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네. 누가 가장 예쁘게 잘 하는지 네. 잘 한번 배를 짜듯이 네. 한번 짜보십시오. 또 이 데코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창의적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벌써 지금 세력이 떠올랐어요. 치즈만 나중에 넣을게요. 아, 네, 치즈. 네. 자, 이제 멈춰주세요. 네. 아, 멈춰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작품을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비빔밥 구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많은 재료가 들어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직관적인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는 초과됐습니다. 되겠습니다. 굉장히 뻔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어떤 데코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멋진 턱수염이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은 좋은 점수고요. 네네. 실은 문정 씨가 제가 원하는 비빔밥을 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들은 실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서 포만감을 줄 수 있게 세팅을 하는데 채소가 밥에 비해서 굉장히 넉넉하게 세팅이 잘 돼서 제가 꼭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일품 요리가 하나가 바로 비빔밥입니다. 네, 예쁘게 잘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생치즈를 여기다가 솔솔솔솔 깨소금 뿌리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자, 할아버지가 속이 상하셔서 머리가 흰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네요. 노화가. 두 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오늘 요리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치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당뇨셨어요. 근데
이 가족력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너무나 간편하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걸 자주 만들어 먹으면서 어떤 혈당 조절을 맞아요. 좀 힘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네. 두 분 아주 오늘 제대로 배우셨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일상적인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리,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당뇨 환자도 가족들도 모두에게 맛있는 뽕잎 비빔밥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뽕잎 비빔밥 선생님 어떤가요? 네, 건강에 좋을까요? 아주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소가 많고 또 칼로리도 적을 것 같고요. 탄수화물도 적을 것 같습니다. 맛도 좋았습니다. 맛도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좋은 일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구 씨 어떠셨나요? 유전보다는 뭐 비만에 의한 네. 발생이 훨씬 많다고 하니까요. 운동을 통해서 당뇨와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당뇨가 있으신 분이거나 또 그렇게 위험 요소를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비만이라든가 그 집안에 내력이 있다든 병력이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당뇨 교육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뇨에 대한 인식, 병인이라든가 합병증 발생이라든가 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당신들 건강을 이렇게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에서는 내과 전문의 이경 선생님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